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오늘 이야기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마음이 짠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온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그 세월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에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순자 씨, 이분은 올해로 시집 온 지 꼭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면 참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20살 처녀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순자 씨가 시집 왔을 때 시댁은 그야말로 대가족이었습니다. 까칠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무섭기로는 호랑이 같던 시아버지가 계셨고요. 위로는 손이 시누이 한 분, 아래로는 손아래 시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의 형님 한 분, 그리고 남편 밑으로 동생들이 둘씩이나 더 있었으니 정말 손님 치르듯 식구가 많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대가족의 뒤치다꺼리를 순자 씨 혼자서 40년 동안 도맡아왔던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저녁 준비, 쉴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도 시댁 식구들은 순자 씨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작은 일에도 핀잔을 주고 구박을 했습니다. 명절이면 더 했습니다. 요즘이야 명절에 간편식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모든 걸 직접 해야 했습니다.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순자야,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니? 동서 온다니까 얼른 전 좀 부쳐놔라. 순자 씨는 이미 2시간째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도 느리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소파에 앉아있던 손이 시누이였습니다.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다고 늘 자랑하던 그 시누이는 손톱만 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구식으로 전을 부쳐요? 그냥 사오지. 하여간 언니는 융통성이 없어. 순자 씨는 그저 말없이 전만 부쳤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허허 웃고 넘기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참다 결국 터지는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를 몇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막내 동서가 시댁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내 동서는 말 그대로 입이 참 좋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달콤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지요. 어머니, 이번 팔순 잔치는 제가 호텔 예약 다 해놨어요. 형님처럼 집에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엔 다들 호텔에서 하잖아요? 시누이들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 장롱에서 아름다운 비단 보자기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펼쳐보니 거기엔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수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의는 순자 씨가 무려 3년 동안 밤마다 조금씩 바느질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정성껏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시어머니가 장수하신다는 말말입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믿고 시어머니가 100년 만수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술을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게지. 이 흉측한 걸 왜 내 안방에 몰래 들여놔? 당장 치워. 시누이들도 이때다 싶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엄마가 요즘 기력이 없으신데 수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든 그 수의가 이렇게 오해를 받다니요. 40년을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건만 자신은 여전히 이 집안의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소에 과묵하시기로 유명했던 남편의 큰형님이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그만들 좀 하세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큰형님은 늘 말이 없으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니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너희들. 순자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짓들이냐? 큰형님은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봉투는 5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만 따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집안 선산이랑 그 주변 땅들 사실 순자 명의로 다 돌려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누이들도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땅값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데 그걸 순자한테? 큰형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가 없었으면 이 집안 벌써 풍비박산 났을 거다. 끝까지 이 집을 지킬 사람은 순자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큰형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도움들 기억하십니까? 제 막내 동생이 사업 시작할 때 목돈이 필요했던 거, 둘째 동생이 사업 망했을 때 빚 갚아준 거, 두 시누이가 결혼할 때 큰돈 보탠 거, 그 돈들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아버지가 순자한테 맡기신 그 땅에서 나온 수익이었습니다. 순자는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을 뒷바라지한 겁니다. 거실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동서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말도 못하고 나가버렸지요. 소파에 앉아있던 두 시누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순자 씨한테 그동안 했던 말들이 생각났던 거겠지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떨며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모진 소리만 했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못난 시어미를. 순자 씨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었다는 사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지난 40년의 서름을 모두 씻어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이 집안 식구들이 잘 되기만 바랐어요. 그게 제 행복이었어요. 두 시누이도 순자 씨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올케 언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 씨는 이 집안의 진짜 식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는 호텔이 아닌 집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자 씨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시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도 자처했지요. 시동생들도 와서 상을 차리고 집안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잔치날, 시어머니는 가업으로 내려오던 금가락지를 순자 씨의 손가락에 직접 끼워주셨습니다. 순자야, 이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온 가락지란다. 이제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순자 씨가 3년 동안 만든 그 수인은 장롱 깊숙한 곳에 정성스럽게 모셔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흉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 씨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보물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당연하게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로부터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곱게 뻗은 소나무는 베어져서 기둥이 되지만 굽은 소나무는 아무도 베어가지 않아서 결국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뜻이지요. 순자 씨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그분이 사실은 그 집안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었던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생 많았소. 고맙소. 이 따뜻한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40년 서름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